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죠? 처음 오신 분들은 일단 오늘 거는 어쨌든 간에 새로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정리를 좀 잘 해두시고 노트 같은 거를 하나를 따로 준비하세요. 따로 준비하셔가지고 보통 필기를 할 거예요. 필기를 할 건데 오늘은 제가 프린트물을 좀 줄게요. 프린트물을 드릴 테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서 노트에다가 다시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적으실 분들은 어쨌든 간에 제가 적긴 적을 거니까 그걸 그대로 적으시고 프린트물을 제가 드릴 테니까 그걸 바탕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돼요. 마이크가 진짜 그거는 내 거. 그거는 푼 거랑 확인해 보시고 제가 풀어놓은 게 있으니까 가지고 내려오시면은 정답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알겠죠? 자, 오늘은 적분을 하기 전에 극좌표를 조금 먼저 할게요. 극좌표를 먼저 하고 그 극좌표는 어디 부분에서 이제 다시 나오게 되냐면 정적분의 응용 쪽에서 다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극좌표를 지금 정리할 때 잘 해두시고 극좌표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세 가지만 잘 하시면 돼요. 일단 우리가 할 거를 제가 미리 얘기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암기를 몇 개를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극좌표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좀 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이해를 할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계산 요렇게를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일단 오늘은 극좌표 나갑시다. 자, 제가 드린 프린트는 꼭 한 번씩 읽어보고 거기에 써져 있는 거랑 읽어보시고 정리하실 때 거기 내용들 바탕으로 정리를 잘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 극좌표라는 거를 얘기를 하기 전에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되냐면 우리한테 익숙한 직교좌표계를 먼저 좀 봐야 돼요. 직교좌표계라는 게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녀석들이야. X축이랑 Y축이 이렇게 있고 X축이랑 Y축이 있고 그 다음에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 녀석 Y는 fx가 있을 때 이 위에 점 하나를 이렇게 집어서 요 점의 좌표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았었냐면 우리가 x, fx 이렇게 잡았다고. 그렇죠? 여기에 좌표를 쓸 때 첫 번째 칸에 뭘 썼어요? x 좌표. 두 번째 칸에 y 좌표를 썼었죠. y는 fx라고 쓸 때
이렇게 해서 썼었는데 이때 함수 얘기할 때 뭐라 그랬었냐면 여기에서 x가 요만큼 가고 y가 요만큼 간 점의 좌표가 요 점인데 이때 x랑 y에서 변하는 건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요? x, y 둘 중에 함수 제일 처음에 할 때 얘기했었는데 어떤 게 변하는 거예요? 이 그림 다시 그리네 또. 무언가를 넣어서 무언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우기를 이런 그림을 통해서 함수라는 녀석을 배웠고 우리는 이제 머리가 크면서 함수라는 수식을 이렇게 쓸 때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라고까지 배웠었다고. 그쵸? 근데 여기에서 어떠한 녀석을 집어넣으면 어떠한 게 튀어나오는 게 이게 함수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들어가는 녀석이 변하는 값이고 나중에 변하는 값이기 때문에 무슨 뭐 종속변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녀석이 뭐 정해지는 값이기 때문에 독립변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독립변인 종속변인 이런 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한 가지 기억해 두라고 얘기했었던 게 뭐였냐면 x, y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변하는 값은 하나라고. 그래서 변수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게 x예요. y는 항상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녀석이에요. 얘가 변하는 거라고. 얘가 변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극좌표에서는 요 변하고 나오는 값만 개념이 바뀌는 것 뿐이에요. 그것만 바뀌는 것 뿐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그 이론을 받아들이고 나면 똑같아요. 직교좌표랑 극좌표랑. 다만 축 자체가 조금 달라지는 것 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변하는 값은 뭐예요? y는 fx에서?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x좌표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을 때 x가 얼마라는 게 있을 때 y 길이가 얼마 이렇게 길이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x가 얼만큼 변할 때 y가 얼만큼 변했냐, x가 얼만큼 변했을 때 y가 얼만큼 변했냐, 이 녀석을 이제 그래프에서 이 점에서 기울기로 본다면은 이 녀석이 이제 나중에가 아니라 했었죠. y는 이 아니라 f' a라는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게 된다. 원래는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직선을 이렇게 당긴다. 이런 얘기도 미분할 때 얘기했었어요. 얘기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직교좌표에서 중요한 건 뭐였냐면 x가 얼만큼 변하냐에 따라서 y가 정해지는 거라고. 변하는 건 x예요. x. 알겠죠? y는 자동적으로 이만큼 길이라고 정해지는 거예요. 됐죠? 다 알고 있죠? 여기까지? 자, 이제 극좌표로 넘어갑니다. 극좌표에서는 자, 우리가 기준을 어떻게 잡았었냐면 x가 얼마, 길이 얼마, 그때 y가 이만큼 이렇게 정했었다고. 그쵸? 극좌표에서는 일단은 x축, y축처럼 똑같이 그리시면 돼요. 똑같이 그려요. 자, 근데 우리가 일단 극좌표의 수식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써요. 이렇게 많이 쓰고 얘도 어떠한 점에서의 좌표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극좌표에서는 여기가 뭐였냐면 x, y였죠. x, y였죠. 극좌표에서는 r, 세타로 보통 표현을 해요. 자, 얘는 그냥 받아들이세요. 표현 자체를 x, y로 했던 거를 극좌표에서는 어떻게 표현한다? r, 세타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다. 얘는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자, 극좌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극좌표라는 건 뭐냐면, 자, 직교좌표에서 이렇게 있을 때, x축, y축이 있을 때 기준이 됐던 건 어디예요? 우리가 숫자 셀 때 하나, 둘, 셋, 넷 세면서
어디를 기점으로 숫자를 보통 세요? 0을 기준으로 세죠. 0을 기준으로 세죠. 그래서 직교좌표에서는 기준이 원점이었던 거예요. 원점이었던 거예요. 자, 극좌표에서는 이 기준이 원점이었던 녀석을 어디로 끌고 오냐면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녀석 전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직교좌표에서 원점 같은 거예요. 기준이 여기에요. 무조건 여기가 기준이에요. 여기서부터 얘도 어떠한 함수 표현이기 때문에 변하는 게 있고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게 있을 거라고. 그쵸? 얘처럼. 그쵸? 여기서 변하는 건 뭐냐면 세타예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각도. 얘는 길이에요. 얘는 길이에요. 무슨 소리냐? 극좌표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뭐냐면 각도가 변하면 길이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각도가 얼만큼 변하면 길이가 얼만큼 정해진다. 얘는 x의 길이가 정해지면 y의 길이가 정해지는 거였고. 됐어요? 두 개 차이점 알겠어요? 차이점.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자, 여기서부터 그러면 각도를 재는 기준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냐면 이렇게 각도를 잴 수도 있고 이렇게 각도를 잴 수도 있다고. 그렇죠? 근데 기준은 여기라 그랬죠. 여기는 포함 안 돼요. 여기는 포함 안 되고 여기서부터가 기준이야. 각도를 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교좌표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썼던 게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은 부호를 뭘로 잡았어요? 마이너스로 잡았죠. 오른쪽은 플러스, 위는 아래는 그렇게 잡았죠. 그렇게 약속을 할 거예요. 어떻게? 반시계 방향으로 각도를 잴 거다라는 거예요. 얘도 무의식적으로 약속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이 녀석과 같은 원리예요. 원점에서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 잡았던 것처럼 얘도 이 녀석 전체를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 각도로 재겠다. 얘는 각도를 재는 거 아니야. 그쵸? 변하는 게 각도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각도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 각도가 있었어. 그럼 여기에 대한 각도들을 이렇게 잴 수가 있겠죠. 자, 근데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얘는 여기에서 각도를 이렇게 재나 여기서 이렇게 재나 각도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이 녀석은 보시면은 직교좌표에서는 x가 얼만큼 갔으면은 딱 정해졌잖아, 자리가. 그쵸? 그때 y가 얼마냐 이렇게 찾았잖아. 그쵸? 얘는 기준이 여기라 그랬죠. 여기서부터 뭐가 돌아간다고? 각도가 이렇게 돌아가죠.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내 임의로 기준이 이렇게 생겨버리는 거야. 왜? 각도는 여기서 재나 여기서 재나 다 똑같으니까. 알겠죠? 그때 원점으로부터 얼마 만에 거리, 길이 r을 재겠다는 거야. 그 녀석의 좌표를 표현을 r, 세타 혹은 r 대신에 f 세타, 세타 이렇게 잡겠다는 거예요. 표현 자체를. 이 녀석을 그러면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각도가 이만큼 돌아갔을 때 길이가 이만큼인 점의 위치예요. 자, 또 하나 약속을 할게요. 또 하나 약속은 뭐냐면 우리가 직교좌표에서 생각을 해보면 x는 3이라는 게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여기에서 3, y를 표현할 때 3이라는 점을 표현을 할 때 길이가 x가 3일 때 길이가 3인 점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쵸? 근데 위쪽은 플러스로 잡고 아래쪽은 마이너스로 잡았잖아. 그래서 이 점의 위치가 3,3이었고 얘는 3,-3이었죠. 위가 플러스 아래가 마이너스였죠. 자, 여기서
여기서 아까 뭐라 그랬냐면 기준이 어디라 그랬냐면 여기라 그랬죠. 각도가 이만큼 돌아가서 생기면은 원점으로부터 거리라 그랬는데 여기가 만약에 길이가 3인 지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각도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서부터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인 지점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얘도 그쵸? 여기 하나랑 이쪽 반대편에 생기는 이 점 맞아요? 네. 얘도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는 얘도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로 잡아줘야지 어떤 점인지 구분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얘인지 구분을 해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잡겠다는 거냐면 이 기준 x축에 해당되는 요 녀석으로부터 각도를 쟀는데 그 잰 만큼으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이만큼이 생기면 그 녀석을 플러스로 잡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쪽인데 각도 잡은 게 이쪽인데 반대 방향으로 생겼다 라고 한다면 길이를 마이너스로 잡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네. 예를 들면 각도가 30도 여기서부터 30도 각도가 이렇게 돌아갔죠? 자, 여기서부터 거리가 2인 지점을 찾아보려고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인 지점은 여기랑 또 하나는 반대쪽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라고 맞죠? 자, 근데 요 점의 좌표는 그럼 표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항상 극좌표는 기준이 어떤 거냐면 변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각도라 그랬죠? 그럼 각도를 먼저 써줘야 되겠지. 30도 오른쪽에 써주는 거 아니야 얘는 그쵸? 왼쪽에다가는 길이를 원점으로부터 이쪽이면 플러스에 마이너스에 길이 플러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 요 점의 좌표 맞아요?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잡아주는데? 각도가 30도 돌아갔는데 길이가 어떻게 됐다? 마이너스로 됐다 라고 잡아주면 되겠네요. 됐어요? 이게 극좌표의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거기에다가 프린트물에 보시면은 직교좌표랑 극좌표를 구분해서 제가 써놨어요. 직교좌표는 평면에서 어디로부터 거리를 재는 거라 그랬냐면 원점으로부터. 그쵸? 기준이 다르다 그랬죠? 직교좌표에서는 기준이 아까 어디라 그랬냐면 원점으로부터 길이 얼마 이렇게 쟀잖아. 그쵸? 극좌표에서는 기준이 점이 아니라 그랬어요. 점이 아니고 어디라 그랬냐면 이 녀석 전체라고. 그쵸? 그래서 극좌표에 써져 있는 거 잘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면에서 양의 x축이 어디냐면 x축이 이거잖아. 여기에서 양 플러스 쪽이 어디라는 거야? 이 녀석 전체가 되는 거야. 여기가 기준이에요. 하나의 기준. 이 얘기가 그대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방향으로 도는 걸 얘기하는 거냐면 반시계 방향. 이해됐어요? 이게 극좌표예요. 어려운 거 없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 그 아래쪽에 잠깐 문제를 좀 볼게요. 그 아래쪽에 문제를 1번을 잠깐 보시면 이사분면이 어딘지는 알고 있죠? 이사분면 어딘지 알고 있죠? 여기가 1, 2, 3, 4분면. 자, 1번 문제 잠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표현을 할 건데
표현을 할 건데 2, 4분면 위에 있는 점을 찾아라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1번을 보니까 여기서부터 각도를 어디로 간다 그랬어? 마이너스로 간다 그랬죠? 여기가 플러스라며.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이쪽이 아니고 반대쪽으로. 4분의 파이면은 45도니까 이 정도 되겠네. 됐죠? 자, 그럼 원점으로부터 마이너스 각도 돌았으면은 여기잖아, 여기잖아. 길이가 마이너스 1인 지점 찾으래. 마이너스 1인 지점. 그러면 1만큼 생길 건데 요 점에 생겨야 돼요? 요 점에 생겨야 돼요? 반대쪽에 생겨야 되죠. 왜? 이 각도가 돌아간 게 이만큼인데 그 방향 그대로 생기면 플러스가 돼야 되고 반대쪽인 경우에 마이너스로 잡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겠네. 됐어요? 각도가 마이너스 각도로 돌아가고 선을 긋고 난 다음에 길이를 정할 건데 얼마라고 그 방향 그대로 길이가 생기면은 플러스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 그쵸? 일단 답은 몇 번이야? 그래서 1번 2, 3, 4번도 한 번씩 체크해 보세요. 2번은 어디에 생겨야 돼요? 몇 사분면? 3, 4분면 맞아요? 3번은 4, 4분면 그쵸? 4번은 1, 4분면 그쵸?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죠? 자, 2번은 답이 몇 번 나오겠어요 그럼? 몇 번? 4번? 4번 한번 확인해 봅시다. 2번에 4번. 자, 보니까 3분의 4파이만큼 간대. 그러면 이만큼 90도만큼 간 게 여기죠? 여기가 파이. 그 다음에 3분의 4파이면 파이보다 더 간 각도 이만큼이 되는. 그쵸? 여기서 이제 선을 이렇게 쭉 그어요. 긋고 난 다음에 길이가 1만큼 생긴 점, 요 점 아니면 요 점이 생길 건데 돌아간 각도 쪽으로 생겼으면은 플러스, 반대쪽이면 마이너스죠.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길이가 플러스죠. 그러면 여기 지켜야 돼, 여기 지켜야 돼? 여기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1,3분의 4파이 되겠네. 그래서 3, 4분면에 생기는 녀석은 이 녀석. 자,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지금 극좌표에 대한 그림 그리는 방법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기는 건지 좀 이해를 하시고 하고 나면은 사실 극좌표는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어렵게 느껴진다면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일단 조금 생소해서 그래요. 생소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식으로 개념을 정리를 잘 해두시고 정리를 잘 해두시면 극좌표는 어렵지 않게 넘어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극좌표는 지금 보니까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자, 각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세타만큼 돌아갔을 때 점이 하나가 이렇게 찍혔어요. 점이 하나가 이렇게 찍혔으면은 이 녀석을 잘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 기준이 여긴데 이 녀석을 정하는 것 자체가 뭐라 그랬냐면 각도에 대한 개념이잖아. 그쵸? 그렇다 보니까 이 녀석이랑 똑같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여러 개가. 왜냐면 각도를 얘랑 똑같이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길이도 여기에 찍히게 똑같이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이 녀석을 표현을 해보겠다는 거야. 어떻게 했냐면 먼저 첫 번째는 각도가 세타만큼 요만큼 돌아갔을 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R인 지점을 R, 세타라고 잡고 두 번째는 여기가 세타면은 여기도 얼마예요?
여기도 세타죠. 그쵸? 그럼 이 녀석이랑 똑같아지게 만들려면 여기서부터 쟀을 때 이만큼 돌아간 걸로 봐도 된다는 거잖아. 그쵸? 그럼 이 녀석 지금 이렇게 한 바퀴, 반 바퀴를 도는데 각도를 뭐라 그래요? 180도라고 그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그럼 그 녀석의 각도가 파이 아니야? 각도가 파이에서 어떠한 세타 각도만큼 돌아갔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 그쵸? 그럼 얘랑 똑같아지는 거 아니야? 그때 원점으로부터 돌아간 만큼 방향이 아니라 어디로 찍히면 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찍히면 똑같아지겠네. 그쵸? 또 하나는 반 바퀴 도는 게 아니고 아예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버리고 이만큼을 더 가려고. 그러면 한 바퀴 도는 건 몇 도예요? 2파이죠. 2파이에서 세타만큼 더 갔는데 그때 방향이 어디로 찍히면 돼? 플러스 방향으로. 다 똑같은 점 된다는 거 알겠어요? 지금 어떠한 점 하나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지금 각도가 얼마 이렇게가 생길 텐데 지금 이 녀석을 써먹을 수 있는 녀석이 뭐가 생각나는 게 있냐면 우리가 코사인 세타라는 게 있을 때 앞쪽에서 삼각함수 할 때 코사인 세타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90도 법칙이에요. 그쵸? 얘는 얘랑 똑같죠? 얘는 얘랑 똑같죠? 자, 그러면 여기에 각도가 이렇게 변하게 되면은 어떠한 R값도 변해서 사인을 코사인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코사인을 사인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겠네. 그쵸? 그러면 극좌표에서 함수를 여러 가지를 보다 보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녀석은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뀔 수도 있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뀔 수 있는 녀석이 비일비재하게 나올 거라고 앞으로. 알겠죠? 왜? 90도 법칙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됐죠? 앞으로 지금 나오게 될 것들 몇 가지들을 쭉 예상을 해본 거예요. 됐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그 아래쪽에 보시면 문제를 잠깐 보면 1 플러스 사인 2분의 세타라고 되어 있죠. 얘랑 똑같은 녀석을 찾아라 이거 아니야. 그쵸? 똑같은 녀석을 찾아라 그랬는데 여기서 무조건 보기에서 사인만 나온 거를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90도 법칙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러면은 어떠한 각도가 세타일 때 R만큼 생긴 녀석이랑 똑같은 녀석이 또 뭐가 있었다고? 파이 플러스 세타를 넣었을 때 R 대신에 뭐가 나오는 거? 마이너스 R. 또 하나는 2파이 플러스 세타를 넣었을 때 R이 나오는 거. 또 하나는 3파이 플러스 세타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R. 이 녀석들이 다 같은 녀석이라. 얘랑.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지금 1번 지금 요런 문제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R은 1 플러스 사인 2분의 세타랑 같은 녀석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일단은 R, 세타도 같지만 또 하나는 이 녀석 마이너스 R, 파이 플러스 세타를 넣어도 똑같으실 거고 또 하나는 2파이 플러스 세타를 넣어도 똑같아질 거고 얘를 넣어도 똑같아지겠네. 그쵸? 요거 대신에 대입을 다 하겠다는 얘기야. 여기에다. 그러면 얘랑 똑같은 녀석이 몇 개가 생길 거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일단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는 세타 대신에 얘를 넣겠다고. 얘를
얘를 넣어요. R 대신에 뭘 넣냐면 마이너스 R을. 그러면 마이너스 R은 사인 1 플러스 사인 세타 대신에 이렇게 됐죠? 세타 대신에 얘를 넣겠다고.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세타 됐죠? 그러면 자 90도 법칙할 때 기억나요? 2분의 1 보이면 어떻게 된다고 얘가? 바뀐다 그랬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일단 마이너스 R은 1 플러스 코사인 2분의 세타 써주고 이 녀석의 각도만 찾아주면 된다 그랬죠? 각도 찾아봅시다. 90도에서 조금 더 간 녀석이네. 여기서는 뭐만 플러스? 원래가 뭐였어요? 그럼 부호는? 그러면 R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코사인 얘랑 똑같은 녀석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어요? 얘랑 똑같아지는 녀석이라고. 왜? 이러한 관계에 의해서. 됐죠? 그럼 나머지도 찾을 수 있겠죠? 찾아보세요. 답이 몇 번 나와요? 하나씩 대입해서 해보시면 돼요. 보기를 가지고 대입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대입해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 있는 녀석이 해당되는 걸 지워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 녀석 대입했을 때 나온 게 이게 몇 번이에요? 1번? 그 다음 이 녀석 대입하면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와요? 2번 나와요? 이 녀석 대입하면 3번? 그럼 답은 몇 번이라는 거야? 4번이 되겠네. 됐죠? 자, 찾을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음에는 지금 아까 뭐라 그랬냐면 직교좌표가 기본적으로 x가 이렇게 될 때 y가 이렇게 되고 극좌표는 각도가 얼마일 때 r이 얼마다 이렇게 정해지는 거라 그랬으니까 어떠한 일이 생긴다는 거냐면 어떠한 일이 생긴다는 거냐면 우리가
어떠한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녀석을 직교좌표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아예 극좌표로 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점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왜? 좌표가 두 개니까. 만약에 두 개를 동시에 적용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동시에 적용을 해보면 이 점의 좌표는 어떠한 y 이퀄 fx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x 길이가 여기, y 길이가 여기 이렇게 해당되는 점이라고 해서 x, y라고 잡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애초에 이 x 양의 축으로부터 각도가 세타인 녀석으로 잡아서 원점으로부터 길이가 플러스 r인 점이라고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두 가지 다 똑같은 녀석이 될 건데 이 녀석을 y 이퀄 fx인 식을 이렇게 서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 왜? 하나로 나타낼 수가 이렇게 있잖아. 그쵸?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어떠한 수신호만 연결을 해주면 두 가지는 똑같게끔을 바꿔줄 수 있겠다라는 녀석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거를 해주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제가 거기 아래다 써놓은 거 x는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의 표현 자체를 잘 보시면은 뭐라고 써놨냐면 x는 r 코사인 세타라고 해놨고 y는 r 사인 세타 이렇게 해놨죠. 자, 일단 여기를 잠깐 보면은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죠. 삼각형. 그쵸? 삼각형이 생겼는데 이 삼각형은 직각이고 x고 y고 여기가 r이고 세타야. 그러면 요 x의 길이 대신에 이거를 r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r 코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쓰는 거고 여기가 r 사인 세타라고 쓰는 거예요. 이거를 몰랐다면 지금 이렇게 쓰는 것도 알아두시고 이거가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잠깐 여기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에서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한번 구해보려고. 사인 세타는 뭐예요? r분의 y죠. 얘는 이거죠. 탄젠트는 뭐 나와요? x분의 y죠. 그쵸? 그러면 x에 대한 식을 r을 넘기고 이렇게 넘기면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쵸? 여기에서 만약에 이거 지난주에도 얘기했었는데 이 삼각함수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은 이렇게 넘어가고 반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자유자재로 하라 그랬죠. 여기서 세타만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아크탄젠트 이러한 식들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 거라고. 이게 무작정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어떠한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생길 수밖에 없는 좌표계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식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사실 피타고라스에서 이렇게 다 나오게 된 거예요. 피타고라스에서 이렇게 다 나오게 된 거고 잘 보면은 자 여기서 r은 이거 변수예요? 아니면 숫자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y는 fx라는 게 있었어요. 함수에서 했었는데 자 여기에서 변수는 뭐라고? 변하는 건
x라 그랬죠? 아, 극좌표에서는 r 이퀄 f 세타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변하는 건 뭐라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야? 자동으로 나오니까 정해지는 숫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r은 뭐겠어요? 숫자가 나온다는 거겠죠. 다만 표현을 이렇게 쓴 것 뿐이겠죠. 그쵸? 이 녀석이 이러한 식이고 이러한 식이 된다라는 거네. 이게 지난주에 했던 무슨 식이 되는 거야? x, y를 변수 하나로 이렇게 나타내는 함수. 매개변수 함수. 아, 그래서 직교좌표랑 극좌표를 이렇게 같이 썼더니 함수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야? 매개변수 함수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매개변수 함수 dy dx 구할 때 어떻게 구했죠? 이 녀석 이렇게 구했었죠. 이 녀석 이렇게 구했었죠. 잘 기억해 두세요. 잘 기억해 두세요. 왜냐면 자, 미리 얘기를 해둘게요. 혼동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혼동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나중에 뒷부분 가면은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R'분의 R이라는 게 나와요. 탄젠트 각도를 이렇게 잡는 거. 이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미분할 때 뭐라 그랬었냐면 dy dx라는 표현 자체는 접선의 기울기라 그랬죠. 그쵸? 그 접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각도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랬죠. 탄젠트 각도 접선의 기울기 보는 순간에 이거 떠오른다고 자꾸. 이거 익숙해지면 이거 떠오른다고. 이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딴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아니에요. 이거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지금 반응 보니까 여기까지는 안 배운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이 공식 봐요. 이 공식 보게 되는데 극좌표일 때 무조건 기울기, 탄젠트 얘기 나올 때 무조건 이걸 쓰는 게 아니야. 절대로. 알겠죠? 헷갈리지 마세요. 제발. dy dx 구할 때 무조건 어떻게 구한다는 거야? 매개변수로 나타내서 풀어야 된다는 거야. 귀찮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극좌표에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여기에요. 됐죠? 자, 그래서 지금 그 아래쪽에 이제 제가 써놓은 것처럼 극좌표에서 정의되는 녀석은 r 이퀄 f 세타 fx 형태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왜 이렇게 되는지 이제 알겠죠? 극좌표를 직교좌표로 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의를 쓰면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궁금한 거 여기까지 없죠? 지금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 있죠? 각도가 기준이 어디고 여기고, 기준이 여기고 각도가 변함에 따라서 R 값을 정하기만 하면 그 점의 좌표를 찍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 요거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거 기억해 두면은 왜 기억해 두는 게 좋냐면 지금 제가 극좌표를 먼저 하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림을 외우기도 할 거지만 그림을 웬만해서 다 그릴 거예요. 극좌표를. 근데 그림 그릴 때 어떻게 그릴 거냐면 다 이렇게 점 찍어서 이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점이 어디에 찍히는지만 잘 알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 내용 지금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뒷부분 쪽에 나오는 내용들 들어가도록 합시다.